헛것을 봤어. 그리고 너희 다음 주 금요일날은 특강이 있어. 이게 총 8회차야. 우리 학원 특강이 총 8회차인데 이래저래 해서 빠지는 것들이 있고 계약 맞추다 보니까 했어서 다음 주 금요일날 한번 해야 총 8회차가 나와요. 이번 주는 없어요. 원래 시간대. 다음 주 원래 하는 시간대. 자, 응. 8월 2일이랑 8월 3일이잖아요. 무려 2번이나 빠지잖아. 특강 한번 본 수업 한번. 그런가요? 그럼. 일요일도 그러니까 저 일요일에 과학이 있는데 그때도 막 쌤이 쉰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학원 방학이 1월화야. 8월 1, 2, 3인가? 그 아까 전에 어? 그 앞쪽에 좀 7월 31일부터 8월 1일, 8월 2일. 아무튼 1월화가 방학이야. 1월화. 그러니까 수학은 월화만 적용되지만 과학은 일요일날 수업 듣는 아이들은 일요일도 쉬는 거지. 그래서 일요일 막 옮길까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래? 방학 과제 같은 거 보죠. 방학 과제 같은 거? 선생님이 준 거에 보면 선생님이 준 거 보면 프린트. 근데 원래 너희가 해야 되는 내용들이어갖고 딱히 이 과제라고 하기보다는 너희가 이때 특강 수업 했잖아. 특강 수업 끝나고 나면 원래 토요일날 수업하잖아. 그러니까 토요일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토요일 과제가 그냥 방학 과제가 되는 거지. 딱히 내가 너희한테 뭔가를 많이 주거나 근데 대신 그건 있어. 오답 노트 우리 시스템에서 그 오답 노트 뽑아서 주는 거. 너희가 교재에서 틀렸던 것들만 다시 한번 보는 거.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희 안 그래도 내가 이번 주에 너희한테 그걸 줄 거야. 그 오답 체크하는 종이를 줄 거야. 그럼 거기다 오답 체크를 해갖고 오시면 돼. 그러면 시스템에서 너희 거에 맞춰서 각자 개별적으로 프린트를 줄 거니까. 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봅시다. 자,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은 일단 참인 명제에서만 적용돼. 그러니까 거짓 명제에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참인 명제인데 우리가 명제가 참일 때 보통 우리가 P이면 Q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얘를 그냥 우리가 명제라고 부르지. 명제. P이면 Q이다. 얘를 명제라고 부르고 얘를 우리가 가정이라고 부르고 얘를 결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명제는 그냥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얘가 참이든 거짓이든 앞쪽에 있는 조건이 가정이고 뒤쪽에 있는 조건이 결론이 되는 건 변함이 없는데 얘가 참일 때 이 녀석이 반드시 참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참인 명제. 참명제는 우리가 표현 자체를 이렇게 해. P가 있고 Q가 있을 때 이렇게 두 줄짜리 화살표를 하게 되면 아무런 말이 없어도 얘가 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야. 두 줄짜리로 돼 있으면.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참인 명제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또 다른 용어를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녀석들을 배우게 돼요. 자, 봐봐. P이면 Q이다. 얘는 참이라는 의미지, 그지? P에서 Q로 가는 게 참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외울 때는 그냥 이렇게 외우는데 충분하니까 화살표를 쏴주는 거고, 뒤에 있는 녀석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제 얘 입장에서 얘기하면 얘는 필요하니까 그냥 받는 거야, 화살표를. 그래서 화살표를 쏴줬을 때 두 줄 화살이면 얘가 참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이 P라는 녀석은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예를 들면 X가 1이면 X의 제곱은 1이다. X가 1이라는 조건만 있으면 얘가 참이라고 얘기하는데 충분해. 맞지? 그러니까 이런 의미야. X가 1이면 너 참이야 라고 얘기하기에 충분하다고. 맞지? 그런데 이 녀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X의 제곱이 1이면 X가 1이야? 아니지. X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X의 제곱이 만약에 2야. 그러면 절대 얘가 나올 수 없지. 그러니까 이 녀석 입장에서 보면 X가 1이면 얘를 설명하는 게 충분해.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녀석은 얘를 설명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아. 하지만 이 녀석이 없으면 절대로 쟤를 설명할 수 없어. 만약에 X의 제곱이 1이 아니면 X가 1이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녀석이긴 하지만 얘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녀석인 거지. 왜냐면 얘가 얘를 설명하려면 X의 제곱은 1이면서 X는 양수 이런 조건을 붙이면 되는 건데, 얘는 얘를 설명하기에 조금 부족한 녀석이야.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녀석. 그래서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이것만 있으면 얘를 설명하기 충분해.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이런 녀석이 있다 치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이게 참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얘는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근데 만약에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잖아. 그럼 둘 다 쌍방향이 다 참이라는 얘기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P, Q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참,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참. 맞지? 본명제도 참, 거꾸로 가는 거 우리가 역명제잖아. 그지? 역도 참. 오케이? 본명제도 참, 역명제도 참. 그래서 본명제도 참이고 역명제도 참일 때 우리는 요 녀석은 얘한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 맞지? 요 녀석은 화살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주니까 필요 조건, 주니까 충분 조건, 받으니까 필요 조건. 그래서 이럴 때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요 Q라는 녀석도 화살표를 주기도 하고 화살표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Q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불러. 그래서 이 상황은 얘는 충분 조건, 얘는 필요 조건. 이 상황이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지만 쌍방향으로 다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이고 역명제도 사실이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자,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또 진리집합이라는 게 나왔잖아. 그럼 P이면 Q이다. 이게 지금 사실이라는 얘기인 거지. 두 줄이니까.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X가 2이면 X의 제곱은 4이다. 이런 명제가 있다 쳐보자고.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X가 딱 2일 때만 성립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2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참일 때 우리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관계가 어떻게 돼?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된다고.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일 때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얘가 참이라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진리집합 P하고 어떤 진리집합 Q가 있었을 때 얘가 만약에 이런 관계를 갖는데 어떤 명제의 진리집합 포함 관계가 이런 관계를 갖는데 그럼 우리는 얘를 보자마자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돼? P이면 Q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사실이니까. 됐어?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넘기자. 뭐 써야지? 자, 다음 명제의 증명이 있는데 명제의 증명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명제의 증명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고 두 번째가 귀류법이야.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은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썼잖아. 봐봐. P이면 Q이다. 얘가 명제인 거지. 그지? 얘가 명제인 거죠. 대우는 뭐지?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부정. 그러니까 대우라는 건 마이너스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얘를 우리가 대우 명제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 둘 사이를 우리가 대우 관계라고 부르는데 대우 관계에 있는 두 명제는 항상 뭘 함께 한다? 뭘 함께 해? 참 거짓을 함께 해.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이고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이고 그래서 뭐냐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는 건 내가 어떤 명제를 봤어. 명제를 봤는데 걔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 잘. 주어진 명제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차피 본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가 반드시 참이잖아. 그래서 본명제를 갖고 참 거짓을 판단하기가 까다로워서 우리는 그 녀석 대신에 대우명제를 구한 다음에 그 대우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고 그 녀석을 가지고 다시 본명제의 본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걸 우리가 대우명제라고 부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본명제가 있는데 이 녀석의 얘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반드시 참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맞지? 그래서 이 녀석의 명제를 얘를 바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얘를 구하고 얘를 참 거짓 판단해서 다시 이 녀석으로 돌아오는 거. 그걸 우리가 대우법이라 불러요. 됐지? 자, 근데 P면 Q이다. 얘가 참이라면 우리는 이 녀석의 진리집합 P, 이 녀석의 진리집합 Q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며. 근데 얘가 참이면 얘도 반드시 참이라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나 Q이면 나 P다. 얘도 참이라며. 맞지? 그럼 이 녀석의 진리집합 Q 여집합과 이 녀석의 진리집합 P의 여집합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얘가 참이면 얘도 반드시 참이다. 그리고 얘를 보면 얘를 보면 이 녀석을 쓸 수 있어야 돼. 얘를 보고 얘도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얘를 보고 얘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오케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기류법은 뭐냐면 기류법은 첫 번째 결론만 부정합니다. 결론만 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이제 루트 2는 무리수다. 이 녀석 이 명제를 증명하고 싶어. 그래서 일단 결론.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니까 얘만 부정하는 거야. 얘를 부정해서 루트 2는
유리수사 이렇게만 부정을 하는 거야. 결론만. 두 번째, 결론만 부정한 명제를 부정한 명제를 증명해 나가는 거야. 오케이? 1단계가 결론을 부정한 거고 두 번째는 결론을 부정한 명제를 증명해 나가는 거야. 그렇게 증명해 나가다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오류가 발생 안 할 수도 있잖아. 그지? 어떤 명제가 있었는데 결론을 부정했어. 그리고 그 결론을 부정한 명제를 증명해 가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했어. 그럼 누가 참이야? 누가 참이야? 원래 명제가 참인 거지. 본 명제가 참인 거잖아. 얘를 부정한 게 얘야. 오케이? 얘가 본 명제고 이 녀석을 결론만 부정한 게 얘야. 얘를 막 증명해 갔더니 얘가 오류가 생겼어. 그럼 얘가 오류가 생겼다는 건 반대로 입장으로 보면 얘가 참이란 얘기야. 맞지? 얘가 있는데 얘 결론만 부정했어. 얘를 막 했는데 얘가 이상이 없어. 그래서 참이라고 도달했어. 그럼 누가 틀린 거야? 얘가 틀린 거야.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면 누가 참인 거고 본명제가 참이라고 판단하는 거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누가 본명제가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걸 우리가 귀류법이라고 부릅니다. 증명해 나가는 방법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설명할 거고 대우법하고 귀류법이 뭔지만 알면 돼. 지금은 대우법은 가정하고 결론을 바꾸고 부정해서 대우를 만든 다음에 그 대우의 참거짓을 판단해서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게 대우법.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해서 결론을 부정한 명제를 막 증명해 나가. 그러다가 이상이 생겼어. 그럼 본명제가 참. 이상이 안 생겼어? 본명제가 거짓. 왜? 원래 명제를 부정한 녀석이 참이야. 그럼 원래 명제가 거짓인 거지. 원래 명제를 부정한 녀석이 거짓이야. 그럼 원래 명제가 참인 거겠지. 그지? 이 논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대우법하고 귀류법입니다. 됐죠?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자, 잘 생각해봐. 증명법은 현재 두 개가 있다 그랬거든? 그럼 어떤 문제를 풀 때 무조건 대우법하고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해야 될까? 아니지. 첫 번째, 그냥 명제를 봤는데 그 원래 주어진 명제를 그냥 증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대우를 구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어떤 명제를 갖고 있거든? 근데 그 명제도 사실 어떤 그 명제, 대우 명제 입장에서 보면 얘가 어떤 명제야? 그리고 얘가 이 녀석의 대우 명제야, 얘가. 근데 이 녀석 입장에서 보면 얘가 대우 명제잖아. 그럼 얘가 주어지면 대우를 구해서 얘를 증명해. 그럼 얘를 구하라고 하면 얘 대우를 구해서 얘를 증명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결국 둘 다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주어졌을 때 얘를 그냥 증명해낼 수 있으면 그냥 증명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증명을 못해도 얘가 참거짓을 판단하는 게 목적인데 발레가 그냥 보여. 그냥 발레가 손쉽게 보여. 그럼 끝난 거지.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명제를 봤는데 참 거짓이 쉽게 판단이 안 돼. 그러니까 증명이 잘 안 돼. 맞지? 그리고 발레도 잘 안 보여. 그래서 선택하는 게 대우법하고 귀류법인 거야. 그냥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선택하는 방법이 저 녀석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따 보여줄 거고. 자,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너희 항등식 배웠니?
기억나? 항등식? 기억나? 항등식?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 식에는 크게 방정식하고 부등식하고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그리고 방정식이란다. 미쳤나? 등식하고 부등식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그리고 나서 이 등식이라는 녀석이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눠지죠. 이 방정식은 명제로 따지자면 어떤 x에 대해 성립하는 식이야.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서만 성립하니까 이 녀석은 그냥 조건인 거죠. 맞지? 오케이? 자, 항등식은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식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얘는 항상 참인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 녀석은 명제가 되는 거죠. 앞에 뭐가 붙었기 때문에. 모든이 붙었기 때문에. 맞아? 근데 등식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녀석이 항등식이라면 이 부등식에도 일반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이라는 걸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부등식은 뭐냐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실수 x니까 어떤 특정 구간에 대해서만, 어떤 특정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식으로 우리가 부등식 이렇게 불러. 오케이? 너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부등식. 그래서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구했었잖아. 걔가 실수 전체는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으로 우리가 부등식 이렇게 불렀고, 이 절대 부등식은 요 녀석하고 같은 개념이야. 부등식 중에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부등식. 우리가 이 녀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 이런 거. x에다가 어떤 녀석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모든 실수,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방정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불렀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부를 거고, 너희가 1학기 때 뭘 배웠으니까, 부등식을 배웠으니까 2학기 때는 절대 부등식을 다루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 부등식은 주어진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 절대 부등식인 거고, 부등식을 증명할 때 사용되는 성질은 이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 이걸 모르면 안 되겠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자고. 자. A가 B보다 크대. 지금부터 잘 기억하셔야 돼. A가 B보다 커. A, B는 실수고 A하고 B는 실수야. 전제 조건이다. A하고 B는 실수다. 만약에 A하고 B가 실수가 아니면 대소관계가 없어. 너희 그 복소수 배울 때 허수들, 복소수 사이에는 대소관계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 아이가 3아이보다 크다 이런 거 못하잖아. 말 못하잖아. 그렇게. 대소관계가 없어. 그 대소관계는 있잖아.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Y중에서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요 녀석을 우리가 대소관계라고 부르는 거지. 너희가 알고 있는 복소수는 회전량을 의미해. 회전량. 얼만큼 회전했다? 얼만큼 회전했다. 그래서 복소평면으로 가면 걔네가 회전량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걔네는 대성계가 없는 녀석들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A하고 B가 모두 실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 얘가 참이래. A가 B보다 크대. 그러면 A에다가 어떤 실수 C를 더해. 그리고 B에다가 어떤 실수 C를 더해.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A에서 어떤 실수 C를 빼. B에서 어떤 실수 C를 빼.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곱하면 어떻게 돼? 그치? 곱할 때는 이제 또 달라진단 말이지. 봐봐. 내가 그래서 A에다가 C를 곱하고 B에다가 C를 곱할 건데 C가 뭐가 되면 C가 양수가 되면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되는 거고 C가 음수가 되면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고 C가 0이 되면 AC하고 BC는 모두 다 0이 되니까 같아질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절대 부등식에서는 주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야 돼. 항상 성립하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곤란하잖아. 그지? 근데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곱하기에서는 조건을 붙여야 되겠지. 곱하는 숫자가 양수라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곱하기일 때, 요 녀석일 때, 양수일 때는 안 바뀌고 음수일 때는 바뀌고 0을 곱하면 0이 다 같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지. 오케이? 됐지? 자, 그럼 나눌 때는 어떻게 돼? 나눌 때는 양수로 나누면 안 바뀌고 음수로 나누면 바뀌고 0으로 나눌 수가 없고 이 세상에 0으로 나누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0으로 못 나눠. 알았지? 그런 숫자가 없으니까.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A가 실수야. A가 실수야. 제곱하면 어떻게 돼? 실수가 갖는 첫 번째 성질.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잠깐 기다려봐. 왜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건 왜 없어? 그래서 복소수가 만들어진 거라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잡아 죽여야 되는데. 잡아서 죽여야 우리가 이 복소수를 공부 안 하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실수가 않는 성질이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실제 존재하는 숫자는 그래.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러면 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는 없는 건데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왜 없어야 되는 건데 자꾸 따지네. 그러면 허상의 숫자를 만들어 줄게. 걔는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숫자야. 그래서 복소수가 탄생한 거잖아. 맞죠? 그래서 실수는 어떻게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하고 B가 실수라면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B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얘는 실수가 갖는 성질인 거니까. 됐어요? 얘가 없다면 성립하지 않아. 얘가 전제 조건이야, 얘가 전제 조건이야. 우리는 항상 A하고 B가 실수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하면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자, 세 번째. 봐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래. 얘가 갖는 성질이 뭐라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엄마가 오셔가지고 풀어와도 돼요? 엄마 또 오셨어. 네. 자, 봐봐요. 아이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인데 A제곱이 갖는 성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B의 제곱도 갖는 성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근데 두 개를 더해서 0이래. 무슨 얘기지? 너가 0이고
너가 0이고. 그럼 이 세상에 제곱해서 0이 되는 숫자는 딱 하나밖에 없지. 0. 그래서 요 녀석이 참이라면, 얘가 참이라면 반드시 누구도 참인 거야? 얘도 참이 되는 거야.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야. 맞지?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얘를 설명할 수 있고 얘가 있으면 얘를 설명할 수 있지. 된 거네? 얘가 얘를 설명해. 충분해. 얘가 얘를 설명해. 충분해. 이렇게도 사실이고 이렇게도 사실이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 두 개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얘하고 얘는 항상 세트로 다니는 녀석이야. 근데 얘랑 얘랑 세트로 다니는 녀석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실수의 제곱이 갖는 성질이, 봐봐. 실수의 제곱이 갖는 성질이 뭐냐면,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주는 성질이지. 제곱이 갖는 성질이, 실수의 제곱이 갖는 성질이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만들어주는 성질이야.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하나 더 있지. 하나 더 있는데. 절대값. 절대값. 그래서 얘네랑 세트로 다니는 애가 이거야.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맞지? 얘하고 얘가 더해서 0이 되려면 너 0, 너 0. 절대값에서 0이 되는 숫자도 0밖에 없잖아. 그래서 요 두 녀석도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럼 얘네들 사이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 세 개는 항상 붙어 다니는 녀석이니까 같이 기억하셔야 돼. 됐죠? 자, 보자. 그러면 이제 요 4번 볼까, 4번? 우리 잘 봐봐. 아이, 저거 너희 나중에 기하 배우면 써야 되는 건데, 요거. 충현은 3학년 때 기하를 배우잖아. 그래서 충현은 3학년 때 제일 많이 쓰게 될 거고, 벡터에 내적 들어가면 많이 쓰게 될 거고, 광희고등학교나 다른 학교는 2학년 때 기하를 배우잖아. 그지? 그럼 저 녀석을 벡터에 내적 가면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 그리고 한영이 이과로 바꾼다 그랬나?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처음 시작하고 나서 거니까 그러면 3학년 때 수학 3권을 하셔야 돼요. 저 기하 안 할까요? 안 할 거야? 보통 기하, 미적을 다 해요. 기하도 하고 미적도 하고 확통도 하고. 근데 그 셋 중에서 두 개만 선택해도 돼요? 2개만 선택해도 돼. 확통은 필수야. 확통은 필수야. 필수요? 확통은 필수야. 확통은 필수고, 이과가 미적분을, 2학년 때 너희 수1하고 수2 하죠. 1학기 때는 수1, 2학기 때는 수2. 저희 공학과 할 거면 무조건 꼭 해야 되죠. 기하는 할 필요 없어요. 기하는 안 해도 되긴 한데, 잘 생각해야 돼. 과학계열요? 과학계열은 너희가 지금 2과목을 해야 되잖아요. 3학년 때 2과목 2개 하고요. 원과목 3개 하고요. 과학 쪽 학교를 가려면, 그러니까 학과 그쪽 과학계통 학과를 가려면 들어야죠. 응? 들어야죠. 네, 기상학과 갈 거면 미적분하고 기하를 다 들으셔야, 학통도 들으셔야 돼요. 그 세 개가 다 관련 있는 학과야. 유전? 여기 석유? 유전자 할 때 안 들어도 돼. 근데 유전 공학이면 들어야 되고. 공학 쪽은 다 들어야 돼. 공학 쪽은 들으셔야 돼요. 근데 생명공학 쪽이면 생각을 좀 해봐. 생명공학 쪽은 그래도 그나마. 그렇죠. 필요가 없어요. 들어봐. 근데 너희 학교 선배들은 다 들었어. 맞아요. 혜원이도 들었잖아. 들었잖아. 한빈이 형이 그때 기하까지 소리가 다 들었어. 아무튼 그래. 그리고 생각해야 돼. 이과생이 진로 선택 과목을
기하는 진로 선택이고 확통하고 미적은 일반 선택이거든.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내가 기하를 안 했어. 뭐 들을 건데? 뭐 이상한 거 할 거야? 영미문학 막 이런 거 할 거야? 아니야. 경제수학은 문과가 애들이 하는 거야. 그 영어 그거 하면 나중에 뭔가 또 가산점이 있잖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가산점보다 기하에서 깎이는 가산점이 더 많고 감점이 더 많을걸? 자, 아무튼. 근데 그래서 지금 충영고는 3학년 때 그 세 개를 다 하잖아. 너무 빡세. 너무 빡세. 그래서 이과생들이 문과생들한테 확통이 치여. 문과 애들은 확통만 하면 되잖아, 한 학기. 근데 이과 애들은 몇 개 해야 돼, 수학을? 그래서 치여. 치인다고. 원래는 내 경쟁자가 아니었던 애들이 어느 순간 내 경쟁자 위치에 올라와 있어, 확통을 보면. 물론 혜원이는 둘 다 100을 맞았어. 누나는 진짜 대단해요. 중학교 때는 막 겁나 많이 논 거 같은데 막 고등학교 때 가서 1등급 했다는 거 듣고 놀랐어요. 혜원이가 너희 학교 전교 2등인가 그래. 전체 점수로. 누나는 어디 갔네요.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고대가 목표긴 하더라. 모르겠었는데 고대 가기에는 조금 모자라는 것 같긴 한데 생기부를 선생님이 분석을 해보기로 해서 생기부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아. 8월 2주차가 끝나면 상담하기로 했어. 생기부 분석을 다 해서. 그때 보면 알겠지. 적정으로 나오는지 상향으로 나오는지. 자, 그래서 우리 학원에 전교 1등은 없고 전교 2, 3등만 많아. 수하고 전교 3등도 걔 2등인지 3등인지 모르겠다. 3등인 것 같아. 3등이고 광희고 전교 2등도 있고 충영고 전교 2등도 있고 1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걔네 선생님이 1학년 때부터 가르치는 아이들이지만 걔네 진짜 공부 빡세게 한다고. 이번에 걔네 3학년 애들은 선생님이 이번에 그 아침에 안 하거든? 안 하는데 내가 너희한테 썸머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선생님 저는 썸머 할 거예요. 난 얘기도 안 했는데 한 애가 혜원이야. 선생님 저는 썸머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침 시간대 그러니까 걔네한테는 내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이런 게 중요한 아이들이 아니야. 아침에 자기가 자기 의지가 좀 부족해서 뭔가 안 되는 시간대에 누가 강제로 자기를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야. 강제로 부르면 깨서 일어나 있으면 공부하니까. 근데 사람이 아무리 해도 이제 고3밖에 안 된 아이들이 의지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 어느 순간 자기 의지와 다르게 이렇게 좀 늦잠도 자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제로 자기네를 이렇게 확 쪼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원해서 학원에서 썸머도 하고 윈터도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있잖아. 아침에 늦지 말고 잘 참여하세요. 알겠지? 이제 1학년인 거니까 충분히 모든 걸 다 만회해서 3학년 때 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어. 1학년 1학기밖에 안 지난 걸. 자, 그잖아. 선빈이 1학년 때 3등급이었어. 그 하나 빼고 다 성능이 응. 걔거 성적표 생기부 아주 1학년 때 무슨 그런 짓을 했는지 진짜 모르겠어. 하지만 3학년 때는 1.0을 찍었다고. 전 과목 1등급이었다고. 너희도 그러면 된다고. 그 형이 자꾸 저한테 그냥 못 간다고 말해요. 자꾸 기만해요. 꺼지라 그래. 형 그러다가 재수해 이렇게 얘기해줘. 만나면. 형은 그러다가 재수해 이렇게. 형 재수 있다 이렇게. 재수하라고. 형 재수가 한 3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야, 그래서 걔 생각보다 착해서 때리지 않아. 맨날 웃고 있어요. 어? 가면 맨날 웃고 있어요. 봐봐.
A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거 아무튼 얘는 이렇게 성립하는 거고요. 그죠? 얘는요. 봐봐. 절대값 A의 제곱을 하나. 얘 어차피 A가 음수든 양수든 제곱해서 양수를 만들어서 제곱하나. 어차피 제곱의 기능이 양수를 만드는 거니까 그냥 제곱하나 같을 수밖에 없지. 맞지? 그럼 절대값 A, B라고 이렇게 하면 A하고 B를 곱해서 음수인지 양수인지라는 관심이 없지. 얘하고 얘를 곱해서 음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절대값을 씌우면 뭐가 되지? 양수가 되지. 근데 내가 얘를 할 때 A에다 절대값을 씌워서 먼저 양수를 만들고 B에다 절대값을 씌워서 먼저 양수를 만든 다음에 곱하더라도 관련이 있어 없어? 없죠. 자, 루트 A제곱은 그럼 뭘로 나와야 돼요? 이걸로 나와야죠. A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해? A가 마이너스 2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A인 거잖아요. 맞죠? 맞지?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 루트 A제곱은 A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값 A로 나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생각해봐. 얘가 제곱했으니까 얘가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상관없이 제곱했으니까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그 녀석이 루트를 빠져나오더라도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수로 나와야지. 절대값 A. 됐어요? 자, 다시 5번. 5번은 단서가 하나 더 붙었지. A하고 B가 실수인데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 문제를 풀고 있는 거냐. 그지? 왜? 루트 안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루트 안에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래서 A가 B보다 크대. 그랬을 때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요 조건이 없으면 요 녀석이 없으면 얘 틀렸지. 왜? 얘가 1이고 얘가 마3이면 제곱했을 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돼. 하지만 뭐가 있으면 A하고 B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얘가 1일 때 얘가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럼 얘가 2일 때 얘가 1이고 얘가 3일 때 얘가 2고 이런 식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더 크니까 제곱했을 때도 더 크겠지. 맞아? 자, 그래서 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이 두 녀석이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있습니다. A하고 B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고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야. 오케이?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이 조건이 있으면 계속 얘기하고 있어. 이 조건이 있으면이야. 이 조건이 있으면. 근데 사실 요 녀석이 얘랑 얘가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가 제곱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녀석을 제곱하면 얘가 되지? 루트 A를 제곱하면 얘가 되지. 그러니까 루트 A하고 루트 B의 관계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얘하고 얘의 관계나 얘하고 얘의 관계나 A하고 B가 양수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그러니까 제곱하면 얘가 더 클 거고 요 녀석을 루트 씌우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루트 씌우면 얘가 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얘네 세 개도 세트다.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고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큰 거고 당연히 A 세제곱이 B 세제곱보다 더 큰 거야. 다 양수니까. 맞지? 그래서 제가 세트로 다닌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 4번은 새로운 전제 조건이 붙은 거니까 이 녀석이 없는 상태로 이런 녀석이 나오면 틀렸다. 이 전제 조건이 없는 상태로 얘가 나오면 얘는 틀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절대 부등식에서 이제 두 가지를 배우게 돼요. 첫 번째는 그 유명한 쿠시 슈바르 산술기야. 산술기야. 이 절대 부등식에서 배우는 세 개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녀석. 수능 볼 때까지 나와. 수능 볼 때까지 나와. 그리고 학교 내신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나와. 산술기야. 오케이? 두 번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학교 내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수학적으로는 산술기하고 코시-슈바르츠하고 누가 더 중요한지는 모르겠으나 고등학생 입장인 너희 입장에서는 산술기하 평균이 코시-슈바르츠보다 100만 배 중요해. 코시-슈바르츠는 2학기 중간고사 때 안 나오면 머릿속에서 싹 지워도 돼. 28년 수능 역사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지워도 돼. 오케이? 그리고 가비에리가 있는데 이 얘는 유리식에 나오는 거다. 가비에리는 이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에 대한 그냥 성질이야, 성질. 절대 부등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질. 얘가 지금 뭐냐? 얘가 뭐야? 봐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 맞지? 이 녀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얘를 이렇게 써도 되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4분의 1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지. 지금 식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그러면 a 플러스 2분의 1 b의 제곱이라고 묶어 써도 되잖아, 이만큼을. 그리고 4분의 3 b의 제곱이죠. a하고 b가 실수니까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과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을 더했네? 그럼 우리가 처음 아까 저 위에서 배웠던 부등식의 성질 첫 번째. 얘를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케이스는 얼마야? 너도 0이고 너도 0이어야 되잖아. 그럼 너가 0이려면 b가 0이잖아. 그럼 b가 0이니까 됐어. 그럼 얘가 0이려면 a도 0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고, 맞지? 는은 언제 성립한다? a하고 b하고 c가 모두 a하고 b가 모두 0일 때 성립한다. 마이너스면 어때? 얘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그냥 마이너스일 뿐이지 뭐. 맞지? 자, 다시 좀 기억나니? 이거 1학년 때도 이거 한영이 기억나? 이거? 내가 이거를 이름을 붙였었는데 조금 특별한 공식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다고. 갔다 와. 내가 쟤를 조금 특별한 공식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나 성민이 갔다 오면 성민한테 물어봐야지. 자, 조금 특별한 공식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녀석은 내가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변형할 수 있었어.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맞죠? 실수에서 실수 빼면 실수지. 제곱했으니까 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을 다 더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그러면 실제로 얘는 는이 언제 성립하겠어?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A하고 B가 같고 B하고 C가 같고 C하고 A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 이럴 때 성립한다는 얘기야. 맞지? 조금 특별한 녀석이라고 내가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있으라고 얘기했었던 거니까 기억 까먹으시지 마시고. 자, 요거 3번. 3번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를 하게 되면 걔는 항상 크거나 같다. 절대값 A 플러스 B. 얘도 너무나 당연한데. A하고 B가 모두 다 양수면 성립해. 같아.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얘는 그냥 같은 거야. 넣어봐. 2 넣으면 2 더하기 2고 2 먼저 더하면 4인데 절대값 씌우면 4인 거고 같은 거 맞잖아. A하고 B가 둘 다 음수야.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2 넣으면 결국은 2 더하기 2니까 4잖아.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2면 얘가 마이너스 3인데 절대값 있으니까 4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A하고 B가 부호가 서로 같으면 A하고 B가 부호가 서로 같으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맞지? 그런데 A가 0이고 B가 0이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성립해야 하네? 성립하지?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야. 얘가 0이고 얘가 2야. 얘가 0이고 2야 이렇게. 그래서 성립해야 하네? 성립하지?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식 하나로 얘기하자면 A하고 B가 서로 부호가 같으면 성립. 두 개 중에 하나가 0이면 성립. 걔를 내가 한 방에 설명하면 이거예요. A하고 B가 부호가 서로 같으면 0보다 크다. A 두 개 중에 하나가 0이면 0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 등호가 성립하죠. 맞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황. A하고 B가 서로 부호가 달라. 만약에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이 될 거고 집어넣으면 1이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맞죠?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이 녀석은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를 더한 녀석은 A하고 B를 먼저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녀석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언제 큰 거야? A하고 B가 부호가 다를 때 큰 거야. 그럼 언제 같은 거야? A하고 B의 부호가 같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나. 둘 다 0이어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내가 걔를 식으로 표현하면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두 녀석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부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맞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산술기하로 넘어가죠. 이 산술기하는 문제를 풀면서 얘기하자. 문제를 풀면서 얘기하자. 얘는 문제를 풀면서 얘기해야 되니까. 자, 실제로 넘어가자 이제. 우리 유형 몇 번? 이거 12번인가? 맞니? 11번이야. 12번 맞지? 자, 개념 설명 다 했으니까 문제 풀면서 보지 뭐. 자, 다음 중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래. 봐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필요하니까 받아야 되는 거잖아. 누구한테? Q한테.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지. 맞니? 우린 저 녀석을 Q가 P간 아니 맞잖아. 그지?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P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 누구한테? Q한테. 그럼 얘가 지금 이게 참이명제라는 얘기잖아. 필요 충분 조건은 참명제에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맞아? 그럼 이제 내가 얘를 기호로 집합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겠네. 이 녀석의 진리집합과 이 녀석의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거 진리집합 구해볼까? x는 얼마야? 2하고 마이너스 2야. 얘는요? 2야. 성립해 안 성립해? Q가 P의 부분집합이 아니야? 부분집합 맞죠? 얘는 맞아. 참이야. 오케이? 자, 요 녀석을 내가 구해보니까 요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3이고 y가 0이어도 성립하는 거야? 안 성립하는 거야? x가 3이고 y가 0이면 이거 성립해? 안 성립해? 성립하지. 그러면 요 녀석의 집합은 요것도 되는 건데 그럼 이게 성립해? 안 성립해? 안 성립하죠.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애당초에 얘가 여기로 쏙 못 들어가잖아. 맞지? 오히려 요 녀석이 여기로 쏙 들어오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요 녀석을 내가 집합으로 표현해보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참이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거짓이잖아. 맞지? 그럼 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겠지. P가 Q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 안 된다.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인 걸 찾아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답을 찾아야 되는 건데 이거 보자. 1번 보자. 봐봐. Q가 P의 부분집합 맞잖아 이거. 그리고 요 녀석은 요 녀석의 부분집합이 아니고. 그럼 요 녀석을 내가 써보면 Q가 P의 부분집합이 맞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잖아 이렇게. 그 거꾸로는 못 가잖아. 얘가 답인 거네 당초에. 그죠? 자 3번 보자. 3번은 X하고 Y가 서로 같고 얘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생각해봐. X하고 Y가 서로 같으면 X하고 Y가 서로 같으면 이 등호 성립해야 하네. 그러니까 이 녀석은 X하고 Y가 서로 같을 때도 성립하지만 X하고 Y가 서로 달라도 Z가 0이면 반드시 성립해. 맞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같아지려면 X하고 Y가 서로 같아도 되지만 Z가 0이어도 성립해. Z가 0이면 X하고 Y가 서로 달라도 되잖아. 그런데 P는 그냥 X하고 Y가 서로 같은 거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지? P가 Q의 부분집합인 거지. P는 X하고 Y가 같다밖에 없고 Q는 X, Y가 같은 거랑 Z가 0인 거랑 두 개 있으니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걸 얘기하는 중이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녀석인 거고 틀렸죠. 이렇게 됐어? 자, P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을 봤더니 X가 2고 Y가 3인 거야. Q의 진리집합을 봤더니 너무 많은데 1, 6 이렇게 되는 녀석도 있을 수 있고 2, 3 이렇게도 될 수 있고 3, 2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좀 많잖아. 정수만 따져도 몇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녀석도 결국 4번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5번 봅시다. X가 1보다 작으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네. 포함관계 한번 그려볼까? P라는 녀석이 여기 1이 있고 P가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지금 P야. Q는 2가 있고 색칠해서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Q야.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P가 Q의 부분집합이지? 요 5번도 P가 Q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P가 Q에 대해서 이렇게가 사실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녀석이 아니란 얘기인 거지.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니? 자, 넘깁시다. 이거 유형 몇 번까지 있니? 빨리 나가야 되겠는데? 자, 빨리 나가야 되겠는데? 자, 봐봐. 봐봐. 집중해.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지. 자, 봐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 조건 P, Q, R의 진리집합 이런 녀석이 있는데 세 집합의 포함관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복에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봐봐.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무슨 얘기야? Q가 R한테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R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집합의 포함관계에서는 R이 Q에 대해서 분집합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게 맞는지 보자고. R이 Q의 부분집합 맞아? 오케이, 너 맞았어. 자, P는 not R이기 위해서 뭐래? 충분 조건 여기는 P가 누구한테 쏘는 거야? not R한테 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고? P가 되는 거고, 얘는 R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이런 포함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봤더니 P가 어디야? 이거지. R의 여집합은 이거 뺀 나머지지. 맞아? 포함되는데. 돼. P하고 R이 서로 서로소 관계니까 얘가 성립할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충분 조건이다 그랬는데 P하고 not R의 관계를 보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반대로 not R은 그러니까 not R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not R은 not R. 그지? R의 여집합은 P의
R은 P의 여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이게 지금 서로서 관계니까. 그러면 요 녀석 입장에서 보면 얘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고 P는 나 아래 그지? 이렇게 돼서 요 녀석이 참인 거고 R 입장에서 보면 얘가 나피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걸 거고. 맞지? 그러면 얘가 지금 무슨 관계야? 대우 관계야. 그럼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다시. 자, 디귿 보자. 디귿은 나피는 낫큐에 대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낫피라는 녀석이 이거 얘가 쏴줘야 되고 얘가 받아야 되는 거야. 얘가 필요 조건인 거니까 낫큐가 낫피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지를 봐달라는 얘기잖아. 맞아? 뭐 어떻게 돼? Q의 여집합이 어디야? Q의 여집합은 여기야. 여기야, 그지? P의 여집합은 이 녀석인 거거든요. 분집합이 아니야? 아니죠? 틀렸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고 있는 거지? 예인아,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고 있는 거지? 정리도 알아듣고 있는 거지? 자, 넘어가죠.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상수를 구해달래요. 봐봐요. 이렇게 있는데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Q가 받아야 되는 거지. Q가 받아야 되니까 P가 싸주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면 R이 P한테 이렇게 싸주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R이면 P고 P면 Q라는 얘기인 거잖아. 따라서 우리는 얘도 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괜찮나요? Q는 P에 의한 필요 조건이니까 P가 Q한테 싸주는 거잖아. 이렇게. R은 P에 의한 충분 조건이니까 P가 R한테 싸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R이 P한테 싸줘야 되는 거잖아. R이 충분 조건인 거니까 충분하니까 싸주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포함 관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P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집합의 입장에서는 얘가 P고 얘가 Q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근데 요 녀석 입장에서 보면 R이면 P이다 있잖아. 얘가 참인 거고. 그러면 집합의 입장에서는 얘가 R일 때 얘가 P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안에 지금 누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 안에? 요거 안에 R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R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게 맞겠죠. 오케이? 자, 이랬을 때 A의 최대값하고 B의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네. 이제 수직선에 나타내보자. R을 먼저 쓰는 게 좋겠지. R 어디 갔지? 요거지, 요거. 얘가 R인데 얘가 B부터 0까지 색칠, 요 녀석인 거야. 맞지? 근데 요 Q라는 녀석이, 이 Q라는 녀석이 아니네. 요 P라는 녀석이 R을 확 다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P라는 녀석을 할 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 색칠하고 비어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내가 얘를 점점 이렇게 옮겨서 여기까지 탁 보내볼게. 얘를 내가 이렇게 쭉 보내서 얘를 탁 덮쳐도 돼, 안 돼? 되죠. 왜?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즉,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얘가 얘를 갖고 있으니까 되지. 그러면
이 상황도 되고 얘가 얘랑 같은 상황도 되니까 결과적으로 B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맞지? 다시 얘는 2고 얘는 그냥 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지. 변수가 없으니까. 됐어? 그런데 R을 봤더니 R은 이 초록색 부분도 다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맞지? 근데 R을 봤더니 R이 A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면 A가 있고 이런 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요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지. A는 말보다 작아야 되지. 근데 얘가 점점 와서 이렇게 탁 와도 되는데. 되죠? 이런 관계면 되는 거네. 됐어? 문제는 뭐래? A의 최대값 얼마야? 마이너스 1. B의 최소값 마이너스 1. 그 두 녀석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풀고 끝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부등식으로 표현해보면 다 알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제가 부등식이니까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다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게 1학기 때 부등식에서 이게 잘 안 됐던 학생들은 여기서 또다시 어려움을 겪겠지. 근데 이번 방학에 극복하셔야 해. 알았지? 이번 방학 때 극복하셔야 된다고 이거. 자, 다음 15번 3단 논법이 이거거든. 봐봐. 3단 논법.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담보가 나오겠어. 그러니까 그래.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고로 나는 죽는다. 테스형이라고? 자,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인 거야. 그러면 Q이면 R이다도 참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당연히 이게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고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니까 당연히 모두 참일 수밖에 없어. P이면 R이다도 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지. 이걸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야.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따라서 P이면 R이다. 됐지?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면 죽는다, 나는 죽는다. 이런 의미라고. 오케이? 응.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별로 안 어려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하나 쓰면 되는 거잖아. 그지? 여기다 쓸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됐지?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니까 not Q가 R한테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R은 not Q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정확하게는 이제 화살표 두 줄여야 되는 거고. 다음 명령이 반드시 참인 걸 골라달라 해. 그럼 잘 봐봐. 얘가 참이지. 명제지. 얘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녀석이 또 있는데.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 반드시 참인 거죠. 그치? 얘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녀석이 또 있는데. Q이면 not R이다. 됐어? 그리고 나서 보는 거야. 얘가 참인지. 난 여기서 이제 3단 논법을 쓸 거야. 나는 P를 출발해서 not R까지 도착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참인 거야. P 어디 있어? P 여기 있네. P를 출발해서 Q를 거쳐서 not R까지 도착할 수 있어 없어? 오케이, 너 참이야. Q는 not R이래. Q는 not R이래. 여긴 바로 가네. 됐지? 너 참이야. not Q는 not P래. not Q는 not P래. 바로 있네. 됐지? 참이야. R이면 not P래. R이면 not P. R이면 not P. R이면 not Q. not Q면 not P.
조사할 수 있지. 오케이. 너 참이야. 나달이면 Q래. 여기 나달이 없네. 나달이 없어 그냥. 그럼 시작점을 만들 수가 없어. 오케이. 너가 정답. 너가 틀린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안 어렵다고 3단 논법. 오케이? 자.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 자, 봐봐요. 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여기 빈칸 안 채우고 그냥 바로 여기다 쓸게. 왜? 자, n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거든. 맞지? n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다. 저걸 증명하고 싶어. 뭘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그래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 녀석을 증명하는 거야. 얘가 지금 대우고. 맞지? 자, 우리 그 부등식 여기 명제 쪽에 이제 용어가 좀 출연하는데 무슨 용어가 출연하냐면 정의, 정리, 증명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출연하거든요. 이 정의는 뭐냐면 얘 뭐라고 불러? 아닌데? 나 그냥 I 적은 건데? I 적은 거라고. 그냥 I 적은 거야. 얘 뭐지? 아니야, 나 L 적은 거야. 어? 자, 이런 거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얘를 L이라고 부릅시다. 아, 니은으로 부릅시다.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얘를 L이라고 부르자. 자기네끼리 약속된 기호인 거지. 그지? 그래서 정의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자라고 약속한 거야. 그리고 이건 우리 유리수는 뭐라고 약속하자. 자연수는 그냥 어떤 거라고 약속하자. 우리가 약속해 놓은 거. 오케이? 직사각형은 뭐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내각이 모두 90도인 거지. 이렇게 자기네끼리 정의를 내려놓잖아. 그러니까 정의는 약속이니까 그냥 참인 거야. 맞잖아. 정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고 그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를 수직이 등분한다 라고 하면 그게 정사각형인 거잖아. 그게는 그냥 맞는 거야. 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부르기로 약속했으니까. 정리는 뭐냐면 정리는 어떤 명제가 있었을 때 있잖아요. 어떤 명제가 있었을 때 이미 참이라고 밝혀진 녀석. 어떤 명제가 있었을 때 이미 참이라고 밝혀져 있는 녀석.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증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을 우리가 정리라고 불러. 피타고라스 정리, 파푸스의 중선 정리, 중점 연결 정리, 각 이등분선의 정리 이런 것들. 우리는 걔네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증명해 나갔잖아. 그지? 그리고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증명은 정의 그리고 정리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또 다른 어떤 명제를 그러니까 어떤 또 다른 명제의 참 거짓을 밝혀나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주어진 명제의 참 거짓을 밝혀나가는 과정인데 그 참 거짓을 밝혀나가는 과정에 뭘 사용하겠다?
이 두 녀석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야. 예로 시작해서 뭐로 시작해서 정의로 시작해서 또 다른 이미 사실이라고 밝혀져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끝까지 끌고 나가겠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려면 이 녀석을 증명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 정의부터 시작하시는 거야. 그럼 3의 배수의 정의가 뭐야? 요거 정의가 이래요. 3 곱하기 자연수. 얘가 3의 배수의 정의야. 4의 배수는 4 곱하기 자연수. 2의 배수는 2 곱하기 자연수. 오케이? 짝수는 2 곱하기 자연수. 홀수는 2 곱하기 자연수 빼기 1. 이게 정의야, 걔네들의. 오케이? 근데 얘가 지금 n이 3의 배수인데 3의 배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3의 배수가 아니라며. 그래서 나는 n을 두 가지 입장에서 쓸 수 있어. 3 곱하기 k 플러스 1 하면 k가 0 또는 자연수가 되는 거고. 난 그냥 이렇게 쓸게. 이번에는 k는 0 또는 자연수. 또 n은 3 곱하기 k 플러스 2. k는 0 또는 자연수.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내가 n을 이렇게 놨으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지금 3의 배수 아니잖아. 맞지? 3의 배수에다 1 더했으니까 3의 배수 아니잖아. 3의 배수에 2 더했으니까 3의 배수 아니잖아. 3의 배수에다가 뭘 더하면? 3을 더하면 3의 배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3의 배수가 아니잖아, 지금. 이면 얘도 3의 배수가 아니라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보는 거지. n이 이거면 n의 제곱은 3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가 9k의 제곱 더하기 6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가 3으로 묶어주면 3k의 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요 녀석이 0 또는 자연수니까 n의 제곱은 3의 배수에다가 어떤 1을 더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3의 배수이 아니야. n의 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지. 맞아? 다시. 요 녀석이 얘가 n이 이거니까 내가 n의 제곱을 해보면 n의 제곱은 9k의 제곱 더하기 12k 더하기 4가 될 거고, 내가 얘를 3으로 묶으면 3k의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1에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자연수죠. 얘는 0이 아니야. 얘는 자연수야. k에다 0 집어넣어도 자연수거든. 자연수에서 3을 곱한 다음에 1을 더했으니까 n의 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죠. 즉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의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럼 얘 참이야, 거짓이야? 그래, 이렇게 가는 게 대우법이야. 그리고 너희는 대우법하고 기류법 모두 다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숙제 낼 숙제 여기까지다.